자, 이 세 번째 주제가 굉장히 오늘 여러분께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무조건 공항, 닥치고 지하철.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공항이요.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예요. 사실 공항이라는 거는요. 미국같이 땅 넓은 나라 뭐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공항이 있고 그냥 차로 2시간 정도 가는데 공항이 있어요. 양양에 뭐 속초에 공항이 있을 필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무안, 군산 공항이 있을 필요 없죠. 근데 공항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있어요. 돈 먹는 하마 중에 하마가 또 지하철이죠. 광주에 지하철이 놓여진다고 할 때 다들 쌍수 들고 반대했어요. 광주 시민들도 반대했습니다. 30분이면 다 가는데 무슨 광주에 지하철이 필요하냐. 그 넓은 로스앤젤레스에는 지하철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자동차 이 기업들의 로비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미국 이렇게 공항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넓은 일본 이제 남한으로 치자면요. 여러분이 후쿠오카 공항을 가시면은 후쿠오카 공항이 굉장히 좁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규슈 지역의 후쿠오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규슈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뭐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저기 세컨 에어포트로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후쿠오카에서는 후쿠오카 공항, 이 하카다 공항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그래서 막 리모델링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제 가셨던 분, 한 1년 전, 뭐 몇 개월 전에 가셨던 분들, 후쿠오카 공항 리모델링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도 참 이 지방자치제 갖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지방에 있는 이 일본 뭐 군민, 내지는 뭐 이 도민, 뭐 부민,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 우리나라 치면은 뭐 군의원 쫓아내가지고 만세 만세 부르는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방 토호가 돼가지고 이 국회의원하고 짜고서요 아주 많이 헤쳐먹고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는 도로를 여기에 내가 하는 모텔이 있으니까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는 주유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 바퀴를 돌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내 선거구만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그야말로 뱀처럼 돌고 돌아가지고 도로를 그래서 10배, 100배의 이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게 하는 게 이 지방자치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주 많이 해먹고 있어요. 헤쳐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공항과 지하철, 도로, 이거는요, 너무나 큰 대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하나가비가 만들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빅딜, 정치적인 거물이 있으면은요, 공항도 금방 만들어지고, 막 필요도 없는데 지하철도 세워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처음에 연간 1000만 명이 이용을 할 거다. 992만 명이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비가 워낙에 세고 정치적으로 거물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한 게 드러난 게 막상 무안공항을 만들어 갖고 문을 여니까 지난 13년, 14년 동안에요. 1년에 50만 명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나마 50만 명이 이용하면 막 좋아 죽을 정도였어요. 막 어떤 애는 막 10만 명, 뭐 15만 명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항 활주로 해서 고추를 말린다는 이 사진이 다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호남에는 무려 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무안공항, 군산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아니, 호남에 이렇게 4개의 공항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호남에 공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까운데 뭐 서해도교 타고 이렇게 가면은 뭐 요즘은 2시간 반, 뭐 빨리 가면 2시간으로도 가는데 거기 공항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 이렇게 물어본 분도 계셨어요. 4개나 있습니다. 공항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무안공항이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적자인 거예요. 무안공항을 만드는데 든 돈 뭐 이런 거 다 합하면은 3천억 원이에요. 근데 해마다 또 적자액도 3천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무안 쪽에서 이거 좀 머리 좀 쓰자 이래갖고 무안 광주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6천억 원을 또 썼어요. 그리고 호남 KTX 이거를 만들면 무안공항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 폐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 KTX는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무안공항을 이렇게 들려서 가도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또 꾸불거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KTX 비용만 1조 1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6천억 원, 1조 1천억 원, 3천억. 무안이 그렇게 부자였어? 공항, 지하철, 철도, 도로 이거는 여러분 다 국비입니다. 100% 국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으로 무안공항도 만들고 군산공항도 만들고 광주공항도 만들고 여수공항도 만들고 무안 광주 고속도로도 깔고 호남 KTX도 철도를 놓은 겁니다. 우리 세금이에요. 자, 이게 뭐 무안공항 르뽀가 2020년에 나온 겁니다. 2020년 10월 18일에 나온 기사예요. 지금 이게 그냥 4년 전이죠. 3천억 원을 쓴 무안공항의 악몽, 재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남 무안공항 르뽀 3천억의 혈세를 들인 무안공항이 코로나19 전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다. 8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 여기 새만금에도 또 공항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게 예비 타당성이라고 어떻게 이게 이 공항을 만들었을 때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할만하냐. 근데 새만금 공항에는 여러분 8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때 예타를 면제한 거예요. 그거 뭐 조사 안 해도 돼요. 예비 타당성 이거 할 필요 없이 무조건 8천억 들여. 여러분과 제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은혜 의원 때인가 봐요. 경제성 고려 없는 정치적 공항 건설은 재앙이다. 근데 문재앙 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천억을 드는 무안공항에 악몽이 있는데 이제 또 새만금에도 8천억을 들여가지고 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자, 전남 무안공항의 별명은 한화갑 공항이다. 김대중 정부 실세였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덕분에 생겼다는 이유다. 시장 수요가 아니라 정치가 만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은 두고두고 나라 살림을 축내는 골칫거리다. 연간 857만 명, 1999년 사업개혁 수립 당시의 예측치. 그러니까 9,922만 명으로 이게 또 불 커졌어요. 이 정도 될 거랬는데 실제로 이용객이 54만 명. 이것도 2018년에 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무안공항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연간 100억 원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가 막힌데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할 때 이 후보들이 대형 공약을 많이 내요. 공항 만들겠습니다. 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네, 철도를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KTX를 우리 동네에도 쓰게 하겠습니다. 뭐 난리가 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히 선거가 막바지에 가면 눈이 획획 돌아가지고 마구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지는 않죠. 예를 들자면은 강이 없는데 거기다가 다리를 교량을 세우겠다 이렇게 막 공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맨 땅에다가 네 제가 뭐 요즘은 의술도 미용 의술 아닙니까? 모양 좋게 다리를 세우겠습니다. 강도 없는데 다리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당선됐습니다. 근데 더 큰 재앙은 뭐냐? 거기다가 진짜 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강이 없는데. 그럼 공약 철회를 해야 되는데 진짜 다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세금으로. 국비 100%로. 그게 바로 무안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유권자들, 지방에 계신 유권자들도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KDI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제 17대하고 18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17대, 18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KDI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이렇게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놔주겠다. 대형 SOC, 인프라 이걸 하면서 공항에 뭐 철도에 뭐 고속도로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한 의원일수록 재선 비율이 높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마구마구 던지고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누구의 피해입니까? 다 우리들에게 그 막대한 세금의 총구가 우리의 심장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공항 등의 인프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여러분. 뭐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 뭐 여수시, 뭐 무안시 이런 데서요. 지자체에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국비 끌어오는 거니까. 그럼 막 그 무안이고 막 이런데 뭐 새만금 뭐 잘했어 8천억 그거 나라에서 갖고 오고 자네가 아주 그냥 최고란게 다음에 내가 또 찍어줄게 뭐 19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는 예산 책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임기 마치고 나면은 책임도 안 물어요. 굿바이. 나는 나라에서 예산 많이 따와서 강위에다가 아니지 그냥 맨 땅에다가 내 다리 세워준 사람인데 아주 편안히 있다가 내 임기 채우고 갑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겠죠. 나라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 잔당들이 있는 곳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안 겁니다. 자, 경제성이 낮다.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여기다가 돈 들여봤자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몇 천억 원을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공항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고추말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로인 거죠. 경제 타당성 제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가비가 그 짓을 한 겁니다. 대불 산업공단에 오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막 비행기 탄다고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가비는 조작이라도 했죠. 아예 문재인 때는 새만금에 8천억 원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8천억 원 지원하자 이렇게 그냥 쓸고 간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동식 위원장. 네, 지금도 이제 뭐 국민의힘의 당정을 갖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이 광주의 선거에도 나갔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이 보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호남 분으로서 이 호남 포럼도 하시면서 이제 호남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늘 카르텔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호남 카르텔은 얘기 안 했지만은 카르텔을 얘기했죠. 이분은 호남 카르텔을 얘기해요. 오늘 이제 이분이 올린 이 SNS예요. 페이스북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도 밝혀지긴 힘들 것이다. 못 밝혀진다고요. 사고의 원인이 거의 100% 전라남도 등 관련 지자체의 부정과 비리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그 난리가 나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인을 파헤친다고 했을 때 전라북도와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봉기 운운하며 저항했다. 한마디로 5.18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협박이었다. 이후에 원인 규명은 흐지부지 됐다. 대한민국 부정과 비리의 핵심에 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 한 글자도 뭐 버릴 것이 없는 깔끔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국비로 우리 돈이 아니고 남의 돈, 너무의 돈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무안공항을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공항 길 닦는데 뭐 나는 뭐 이 장비 업체 할게.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조폭이 그 공항의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 거요. 그렇소 안 그렇소 형님 뭐 이러면서 이제 발렌타인 30병 데우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안 해준다 뭐 이러면 내장은 내가 하지 않으면 내장 드러나고 싶어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시미 칼도 막 보내고 지금 이렇게 호남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아파트나 건설 이거 짓는데 인테리어를 조폭들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조폭도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호남 쪽 출신의 의원하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조폭이 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또 저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났는데 진짜 그 회칼, 사시미 칼 홍준표 당시 검사한테 배달했던 그때 이제 여모에 기사를 했던 그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인테리어 합디다. 근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인테리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맡겨준대요. 예? 뭐, 그 지자체 산업이나 뭐 이런 거. 그분은 이제 무안 쪽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막 또 이 비딩이라고 해갖고 경쟁, 입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해야지. 이럴 때는 딱 가가지고 이 성남 국제파처럼 뭐 시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딱 가가지고 이 다리 올려놓고 성남 국제파가 이재명이한테 한 대로 내장 안 맡겨주면 내가 내장 들어볼 거야. 알겠어? 딱 이런데요. 그러고 나면은 인테리어, 내장, 아무개 업체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듣는데 소름 딱 끼치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이 증진되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지하철 무조건 공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참 반가우셨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연하장을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애통하고 참담하다.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가 지금 애통하고 참담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직무정지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반드시 지킵시다,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께 여러분들이 화환을 많이 보내주셔서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연하장 보내주십시오. 손글씨로. 이 대진령 같은 대학생 애들이 손글씨라고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보내갖고 거기에 죽어라, 뭐 감옥 가라, 구속되라 이런 악담을 넣은 연하장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윤석열 대통령께 언제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건희 여사와 꼭 행복한 나날 찾아드리겠습니다. 새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시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와중에 이 조화, 특히 한동훈이의 쫄개, 한동훈이의 손끝대로 움직이는 박세현에 대해서 너도 검사냐? 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한동훈이의 따까리를 하냐? 밤길도 조심해라. 낮길도 조심해라. 3대 동안 우리가 너를 저주하겠다. 뭐 이렇게 섬뜩한 문구 넣어가지고 이 박세현이가 있는 동부지검에 저희가 조화를 내일 쫙 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근조 조화 보내시고 싶으시면은 물론 이제 뭐 단톡방이라든가 또 네이버 카페 치시고 여옥 대첩에 들어가시면은 이 우리가 이 잘 보내주는 아주 틀림없는 이 우파 업체, 이 꽃집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 바쁘시고 또 섬뜩한 문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시면 저희 여옥 대첩에 이 스텝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후원 계좌로 여러분들께서 조화 이래서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 조화값이 4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그냥 스텝한테 그걸 그대로 5만 원을 전달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재의 탄핵 심리 이게 이제 막 그 절정에 오를 제가 볼 때는 뭐 2월 말 3월 4월 뭐 이때가 아주 굉장히 격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 격려하는 현수막 뭐 이런 거 저희가 또 제작해서 이 전국에다가 걸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5만 원 보내주신 분의 경우는 5,000원 남은 거는 그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화를 보내시기 지금 어려우시고 그러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해 수호의 영웅들의 이름 55인의 영웅 이름을 다 한 분 한 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의 그 음모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에 꽂는
대신에 쫄개 노릇을 하는 박세연에게 근조 조화 보내실 분들은 저희 후원 계좌에 또 보내주시면은, 네, 여러분이 이 되는 대로 이 조화 이렇게 써주시고, 이 꼭 뭐 45,000원 뭐 이렇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3만원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2만원 보내주신 분하고 또 뭐 10,000원 보내주신 분 이렇게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돈을 또 보태가지고 늘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김동균 선생님은 제가 화환이 아니라 박세연 조화를 마련을 했고요. 또 최 대표님, 저희 기다리 아저씨님,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 격려하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최 대표님이나 그 김동균님이 허락을 얻은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중에야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보내버렸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조중동 절독, 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오늘 이제 제가 이 격려금, 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여러분 한 달에 2만원인데 1년만 구독해 주시고, 정 안 되면은 뭐 대통령 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오실 때까지, 네, 한 서너 달만 스카이데일리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니 푸푸님께서 전용님 이대로 씩씩하게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버텼고요. 제가 올해 12월 오늘이, 네, 정말 이날까지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12월 29일, 30일, 31일 제가 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한테 2024년은 없을 거야. 응? 그랬는데 2025년도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 주시고 저의 건강을 빌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2024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꽉 채우네요. 2025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노예 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 북동아시아, 동북아에 우리가 파워 그룹이 되느냐, 이 선택입니다. 자유냐, 아니면은 노예의 길이냐, 이 선택입니다. 시장 경제냐, 아니면은 모두 배급을 받는 그런 회계화된 계획 경제냐. 우리는 자유를, 시장을, 그리고 우리 파워 그룹으로서 동북아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뚝 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진애를 홀로서 돌 맞아가며 화염병 맞아가며 찢겨가며 피 흘려가며 멍들어가며 피멍이 들었죠. 그러면서 견뎠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대통령 다시 부릅시다.